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위해 해마다 1인당 수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갈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관광 성격이 짙은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천구의회 한 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을 대동하고 800만 원의 혈세를 사용했지만 의회 차원의 별다른 규제는 없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 의회 A 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은 지난해 10월 의회 직원 한 명과 함께 8박 9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1인당 400만 원씩 800만 원의 여행 경비는 양천구 의회가 지급했습니다. 연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 문화 도시인 싱가포르 시차를 통해 의정 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라로 고민하다가 일본이랑 싱가포르를 결정했는데 그중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싱가포르가 우리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많아서 거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8박 9일간의 일정 대부분은 관광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식물 정원인 보타닉 가든을 시작으로 도시 재개발청과 유명 박물관 3곳, 센토사 섬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다목적 댐이자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베라지와 상하수 처리 시설인 유워터 방문센터도 찾았습니다. 도시 재개발청과 유워터 방문센터 정도만이 기관 방문 성격이지만 이마저도 모두 개인 자격의 방문이었습니다. 외유성 문제는 해외 연수 가기 전 열린 공무국외 출장 심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방문 장소가 관광 명소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광지 외에 싱가포르의 관청이나 기관들과 만나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냐, 즉 공식 방문이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따로 현지 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직접 가서 아마 가신 분이 예전 해외 경험이 많아서 아마 영어도 되고 하니까 가서 다 아마 직접 하실 거거든요. 이처럼 A 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은 지난해 5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외 연수를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천구 의원들은 같은 당끼리 스페인과 호주로 연수를 다녀왔지만 A 의원은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면서 나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겁니다. 혼자 가면 그 맞이하는 곳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냥 하는 말로 그냥 있는 예산 쓰려고 유예했구나라고 평가받기 딱 좋은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A 의원은 지난해 10월 나홀로 해외 연수에 따른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해외 연수 결과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가서 배운 것도 많고 우리 구에 적용할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걸 다 보고서에 담았고. A 의원은 해외 연수 보고회를 통해 나홀로 해외 연수에 문제가 없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 해외 연수를 가지 못한 것은 당내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밝혀 해외 연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오래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재정비했습니다. 양천구는 환경미화원 110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총 6곳의 휴게실을 정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휴게실에는 휴식 공간과 주방, 세탁실,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천구는 오는 18일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2023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복구비 국고 지원을 2%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0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과 예방복구 대책 등 30여 개 안전진단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남동구 을과 부평구 갑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23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원 당규에 따라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과 현역 의원 탈당 지역 17곳은 공모에서 제외했습니다. 공모 제외한 전국 17곳 중 인천 지역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의 지역구인 남동구 을과 같은 의혹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의 부평구 갑 2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단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지 아니면 전략공천 또는 단수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고심 중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를 배표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또다시 해당 매체 기사를 시의회 관계자들에게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의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시의회 간부 공무원에게 5.18은 북한이 개입한 국가 전복 변란이었다는 주장이 담긴 신문기사 사진과 링크를 SNS로 보내면서 시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시의원 40명과 간부 공무원 등 모두 6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전원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불안한 전세 시장 때문에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 아파트와 빌라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던 2022년 인천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6개월 만에 4%대에서 6%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다행히 2023년 금리 상승이 안정되면서 인천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월세 전환 상승 곡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6%대 초반이던 인천 지역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2023년 7%대에 진입했고 연말 7%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세입자들이 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하면서 들리고 큰 돈이잖아요.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은. 근데 월세 보증금은 작으니까 그래도 그 작은 쪽으로 선호하게 되는 거고.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월세 전환율은 서울보다 경기 인천 지역에서 더 높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4%대에 머물고 있고 경기 인천 지역은 7%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빌라 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이 이게 전세 시장이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수요자들이 깡통 전세, 전세 사기의 불안을 떨고 있고요. 다수의 계약자들이 이게 안전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으로 가거나 월세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의 담보 인정 비율까지 낮아지면서 갱신을 앞두고 있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은 전세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올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세 사기 특별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점검 대상인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22%에 해당하는 99개소에서 불법 행위 139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35명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합니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월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KTX와 SRT를 타고 역비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하며 가족 동반석도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정부는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 갓길 차로 임시 운행, 임시 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 점검 등 특별 교통 대책을 통해 교통량 분산과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와 시군구 합동 전담 대응팀, 시도 전담 대응팀 등을 상시 운영하고 한랭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기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의학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사후관리조사원을 통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징수 실적과 비교하면 46% 증가한 액수인데요.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조사원을 기존 40명에서 48명으로 확충했는데요. 조사 참여 시군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늘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데요. 김 도지사가 세계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함께하는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인데요. 김 도지사는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 오픈 AI CEO는 다음 한국 방문 때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부터 사전 판매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23일부터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뒤 충전 단말기에서 충전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62,000원권과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65,000원권 등 두 가지가 출시되며 한 달간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 38 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 수색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징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체납 세금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1990년생으로 지방소득세 41억 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스마트 보안 등 4천여 개를 설치하는 등 안심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거 안심구역 등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 등 만여 개를 설치한 데에 이어 올해 4,5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스마트 보안 등은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돼 보행자가 안심이 앱에서 안심 귀가 모니터링을 켜고 보안등 근처를 지나면 보안등이 밝아집니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심이 앱 긴급 신고 메뉴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계속 깜빡거려 긴급 상황을 주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